정말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바쁘고 막 그럴 때 진짜 하이텐션으로 모든 일을 빠르게 쳐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하게 또 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탈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누구나 가슴속에 인디아나 존스, 톰 소여, 허클베리 핀 한 명씩은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모험 캐릭터들을 다시 깨워주는 차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프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자세한 얘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구독 버튼이 저희를 정말 살게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프의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픽업 트럭으로 만든 겁니다. 지프가 만든 픽업 트럭이에요. 그 이름이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검투사라는 뜻이죠. 지프는 가만히 보면 이름을 붙일 때 되게 귀엽게 뭔가 의미들을 담아서 붙일 때가 있어요. 레니게이드는 변절자거든요. 그래서 지프 안에서, 지프 라인업 안에서는 약간 변절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전한 지프이고, 그리고 도로 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변절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볼 때는 너무 그냥 귀여운 SUV 같이 생겼는데 지프니까, 강력한 지프니까요. 글래디에이터는 검투사라는 뜻이죠. 검투사는 우리가 익숙한 영화도 있습니다만 절대 져서는 안 되죠. 지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콜로세움을 버텨낸 사람, 버텨내야 하는 직업, 그게 바로 검투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검투사 아닙니까? 진짜 이 도시에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하고 버텨내야 하고, 이번 싸움이 끝나면 바로 내일 모레 다음 싸움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모두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 검투사라는 건. 그래서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3.6L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요. 28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6kgm입니다. 8단 변속기를 쓰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이런 차는 재원 같은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 차를 가지고 뭐 송도를 겨룰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뭐 힘을 겨루겠어요? 뭐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를 의심할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프는 의심할 수 없는 차예요, 여러분. 지프의 걸출한 오프로드 능력, 지프를 의심하는 건 그거는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오만을 드러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지프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가 있고, 1940년대부터 쌓아온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켜온 헤리티지가 있죠.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동그란 헤드램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에서 보면 그냥 지프 랭글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루비콘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앞에 7개의 라디에이터 그릴, 7개의 세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도 똑같고요.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는 너무 귀여운 헤드램프도 있고, 그리고 두툼하게 플라스틱 범퍼가 나와 있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이 차가 정말 좀 도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닛을 여는 힌지도 똑같고요. 뭔가 툴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진짜 웬만해서 상처가 날 것 같지 않은 플라스틱 연결고리도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닛 위에도 보면 그런 부품들이 있죠.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문을 연결하고 있는 힌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을 보면 이 차는 사실은 뭔가 모빌리티,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길을 가리지 않는 모빌리티지만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익스테리어를 보면서 많이 하게 돼요. 옆모습에서 보면 이 차가 픽업 트럭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픽업 트럭의 리뷰를 여러 대 보내드렸는데요. 쉐보레 콜로라도 보내드렸고, 다음에 GMC 시에라 보내드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저한테는 제일 좋네요. 어떤 면으로 제일 좋냐면, 처음에 사실 이 차의 승차감이 너무 궁금해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승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차를 타면 그냥 늘 타던 대로 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오프로드 자꾸 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멀리 가길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도 글래디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이 너무너무 예쁜 컬러, 이 하이 벨로시티 한정판, 딱 30대만 나온 한정판 에디션을 보고서 야,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승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차가 되게 물렁물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픽업이다 보니까 트래블이 길어야 되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서스펜션이 버텨내야 되는 무게도 많고, 그러면서도 지프 특유의 오프로드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약간 좀 더 물렁하게 세팅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물렁물렁했던 건 GMC 시에라였습니다. 그 차는
차는 진짜 물렁물렁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차가 아마 제일 헤비한 픽업 트럭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진짜 벌목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실어도 괜찮을 법한, 그것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픽업 트럭이었고요.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캐주얼하고 일상적이죠. 그 와중에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어떤 문화적인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차는 패셔너블하고요, 스타일리시하고 헤리티지를 지키고 있고 가장 오리지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프의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클래식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지프의 새로운 장르입니다만 그대로 지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아싸하게 떨어지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있죠. 오리지널리티가 곧 패셔너블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의 상징이 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예쁘고 운전하기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처음에는 좀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이 3.6L 가솔린 엔진의 8단 제동 변속기의 조합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굼뜨거나 부담스럽지 않네요. 이 소리도 들을만하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소음은 많아요. 소음 많이 들어와요. 바람 많이, 풍절음 많이. 이 차 타면서 풍절음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차는 달릴 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 차는 조용하게 타는 차가 아니에요. 이 문짝은 다 떼내야 되는 문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힌지 부분이 그렇게 툴처럼 설계가 된 거고, 이거 다 떼낼 수 있고 천장도 떼낼 수 있고 앞도 접을 수 있지 않나? 앞유리도 접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가장 터프한 컨버터블이 바로 지프란 말이에요. 다 떼내고 온전히 자연 속으로 진짜 다이브인 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지프예요. 글래디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짐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더 터프하게, 그런 겁니다. 실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봐도 지프의 디자인 헤리티지가 그대로 다 이어져 있는데 깔끔한 픽업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덮개가 이렇게 있어서 트렁크를 툭 연 다음에 안에 있는 잠금쇠를 열어주고 이거를 하나하나 걷어내면 그러면 이제 이 베드가 드러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차의 규모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거고, 적재 용량 1000리터 넘고요. 이 차를 타고 어딜 가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육로라도 빨리 뚫려가지고 그냥 만주까지 달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서울이 너무 좀 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이런 공도를 달리는 것은 너무나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자꾸 막 드는, 약간 좀 유쾌한 쪽으로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니까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지프를 싫어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디자인 바깥쪽에서 보면 지프 헤리티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픽업의 디자인도 너무나 잘 구현을 했다. 그리고 이 컬러는 하이 벨로시티라는 컬러인데요, 레몬색입니다. 형광 레몬색인데 되게 예뻐요. 현대 코나의 네오테릭 옐로우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 차가 조금 더 덜 쨍하다고 해야 되나? 네오테릭 옐로우가 더 쨍한 느낌이에요. 오늘 해가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비슷한 컬러인데 이 지프에 이 컬러가 입혀졌을 때의 느낌은 너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이 벨로시티 에디션은 미국에서 이미 출시를 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딱 30대만 들여온 겁니다. 여러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역시 이스터에그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온유리 오른쪽 아래에 보면 윌리스 MB가 그래픽이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켜도 앞에 MB가 쓱 지나가고, 여기 메인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보면은요, 오프로드 페이지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밑에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라고 하면서 또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지나가는 그런 그래픽이 나오고, 오프로드 페이지 안에서는 정말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피칭, 롤링, 그다음에 드라이브 트레인, 지금 스티어링 휠이 몇 도인지, 스웨이바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디퍼런셜 락이 잠겨 있는지 풀려 있는지, 뭐 이런 거, 지금 뭐 EH, 4H, 4로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배터리 전압 뭐 이런 것들 다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디지털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되게 밝습니다. 밝고 선명하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더 아마 유용하게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어봉 정수리에 보면 또 이 글래디에이터의 그래픽이 그려져 있죠. 뒷좌석 가운데에 봐도 그 아래 고무 매트에 보면 이렇게 지형 무늬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 그래픽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 뭐 휠에도 윌리스 MB가 그려져 있고, 윌리스 MB랑 글래디에이터가 좀 많이 좀 숨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디테일이고요. 제가 발견한 거 있는데 트렁크를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그럼 왼쪽에 하트 419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찾아봤더니 크라이슬러 그룹이 이렇게 쫙 뻗어나가기 시작한 그 지역의 주소지라고 합니다. 오하이오 톨레도에 있는 주소지 419번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크라이슬러 본부인 것 같고, 이 글래디에이터랑 랭글러가 거기 생산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랭글러 막 이스터에그 설명해 드리다가 릭 페웨의 쪼리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랭글러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네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조수석 앞부분에 보닛 위에 조수석 쪽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쪼리 두 개가 그래픽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릭 페웨라는 전설적인 오프로드 저널리스트를 상징하는 그에게 헌정하는 약간 그런 그림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즐겨 신던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오프로드 전문가고 저널리스트로서 지프라는 브랜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지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오프로드, 그러니까 진짜 오프로드 마니아인 거죠, 이 기자분은. 이렇게 뭔가 사실은 이 시장이 있고 저널리즘이 성숙하고 막 이런, 분명히 시장이 있어야 저널리즘이 성숙하고 뭐 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는 미국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뭔가 문화가 탄탄하게 조성이 돼 있고, 그 위에 그 문화에서 자생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있고, 그 저널리즘을 상징하는 저널리스트가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릭 페웨라는 분이 오프로드를 상징하는 브랜드 지프와 그리고 오프로드 저널리즘을 상징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목에 족이 있어요. 너무 좀 귀엽고 멋있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이 지프가 어떤 상징에 그들의 존경을 헌정하는 방법이 너무 귀엽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숨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에서도 강력한 오프로더의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손잡이도 있고, 저쪽 조수석에도 있고, 뒷좌석에도 있고, 뭐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하다못해 지붕을 다 열고 진흙을 뒤집어 썼을 때도 차 안에서는 전혀 데미지가 없도록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투박한, 크고 투박하고 믿음직한 덮개들이 다 있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큼직큼직한 윈도우 조작 버튼이라거나 여러가지 볼륨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트레일 레이티드라는 배지가 왼쪽에 붙어 있는데, 이 트레일 레이티드는요, 지프가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성, 유연성, 도하 능력, 다음에 탈출각, 진입각 뭐 이런 것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엄격하게 테스트를 해서 그걸 통과한 자동차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배지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지구상에 거의 못 가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도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일단 오프로드가 많이 없고 대부분 산인데, 산길은 코스가 어렵다기보다 뭐랄까 너무 좁고 막 긁히고 이래서 못 가는 길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돌 너무 미끄럽잖아요. 돌 너무 미끄럽고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미국의 이제 지프를 타는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 거기도 모압인 것 같은데, 모압에서 막 이렇게 진짜 엄청난 막 경사를 올라가고 그 막 진짜 막 강을 건너가고 이런 영상들 있죠. 그것은 다 이제 트레일 레이티드가 증명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길을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디퍼런셜 락을 뭐 앞따로 뒷따로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도 있고요. 스웨이 바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스웨이 바라는 건 풀르면 이 차축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유연성이 엄청나게 확보되는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걸 딱 풀어버리면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익스트림한 지형을 지날 때도 타이어가 지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락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차동 기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자동차는 턴을 할 때 안쪽 바퀴랑 바깥쪽 바퀴가 다르게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죠. 그런데 오프로드에서는 뭔가 한쪽이 구동력을 상실했을 때 막 이렇게 헛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양쪽 바퀴가 다르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기어가 차동 기어인데, 그거를 잠그면 똑같이 회전하겠죠. 그러면 견인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가 똑같이 회전하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프로드에서 탈출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이 아래쪽에 다 버튼으로 디지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2H, 4H 이건 다 아시죠? 4H, N, 4L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기능들은 4L에서 작동을 합니다. 사륜 로우 기어죠.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내 바퀴에 다 실어주는 그런 모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오후를 보냈는데요. 보통은 저는 이제 자동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타보고 촬영을 하고 시승을 하고 합니다만, 유난히 지프를 탔을 때는 좀
이거 지금 반납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의 정수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달리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 차예요, 지프는. 대신 이거는 뭐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긴 할 겁니다. 교외에서 만약에 이 차를 운용하실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넉넉하게 이 짐칸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그런 정도의 활용도가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한국에서 벌목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슴속에 톰 소여, 허클베리 핀,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 한 명씩은 다 데리고 있다. 그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일상이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 처지는 것 같고, 왠지 목욕탕 가서 거울을 봤는데 내 몸이 너무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물건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지프 같은 차일 거예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차, 너무너무 넉넉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이 벨로시티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정말 상큼한 에너지를 일상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차일 겁니다. 자, 오늘 지프 글래디에이터 너무 재밌게 같이 시승해 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력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SUV들도 많이 있지만 지프에는 지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머, 패기, 그리고 재치, 용기, 실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을 유쾌하게 해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